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좋다,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제가 아는 여성 지인 중에 혼자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은 23세에 결혼하여 애들 둘을 낳았습니다. 그리고 남편과 성격 차이라고 아주 계속 갈등하다가 34세에 이혼을 하였지요. 그리고 이혼 후에 3년 만에 다시 재혼하였습니다. 아이를 또 거기에서 하나 낳고 5년 정도 살다가 또 이혼하고 2년 만에 또 재혼하여 살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요즘 한 65세로 혼자 살고 있는데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혼자서도 얼마든지 즐겁게 사는 방법이 있다, 그런 방법을 먼저 배우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때 필요하면 또 인연을 만난다면은 그 인연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,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. 물론 재혼하고 사혼하는 것은 자유의사입니다. 그렇지만 먼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을 행복하게 지속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반대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40대 후배에게 제가 외롭지 않느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. 그런데 그 친구는 하는 일에 몰입하고 취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어서 전혀 외로울 시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. 그리고 연인을 2년이 되면 만나겠지만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서로 홀로 서기 정신 위에서 서로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면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.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린 자식발이지만 그 사람의 그 후배의 그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저는 훌륭하게 생각하였습니다. 여러분들이 둘이 살든 셋이 살든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질 때 더 행복하다는 말은 참 공감이 갔습니다. 엊그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제 친구가 와서 이제 사람에게 아주 지쳤다고 말했습니다. 이 친구는 지역사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서로 헐뜯는 게 싫어졌다고 해요.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헐뜯고 또 B는 C를 헐뜯는데 나중에 그 실상을 알고 보면 서로 각자 자기들끼리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런 것은 감추고 그 사람의 다른 단점을 드러내서 헐뜯더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가끔씩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하다고 하였습니다. 우리 인간은 여러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죠. 그렇지만 가끔씩은 혼자 있는 시간이 참 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좋다는 의미는 혼자 행복할 수 있어야 둘과 셋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지요.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즐길 줄 알아야 된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부부가 함께 살아도 혼자 살 줄 알아야 관계도 좋아집니다. 부부가 30, 40년 살아서도 맞지 않는 서로가 맞춰주기를 기대하지만 이렇게 상대방에게 기대한다면 실망만 커지게 됩니다. 언젠가는 변하겠지, 시간이 가면 나에게 맞춰주겠지 기대해보지만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. 한두 번 나에게 맞춰줄 수는 있겠지만 평생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제 후배는 작년 말에 은퇴하였습니다. 은퇴 후에 그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해 살기로 하고
외국 여행부터 제주도 여행 등 3개월 동안 붙어서 다니고 집에서도 아내를 외롭지 않게 한다고 계속 붙어 지내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제는 당신도 당신 취미나 친구를 찾아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면 좋겠다.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가고 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. 그 말에 서운했지만 인생은 각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였습니다. 요즘 혼자 살아가는 인구가 참 많다 보니 홀로족이나 혼자 안녕하기 등의 신조어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대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말들입니다. 다만 그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봅니다. 물론 SNS 시대다 보니 늘 그런 쪽으로는 관계가 활짝 열린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사실 나의 외로움과 무관한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잠시 외로움을 잊은 것 같은 착각만 들 뿐 돌아서면 더욱더 외로움이 커지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고독을 이겨내고 혼자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죠. 고독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봅니다. 더불어 우리에게는 늘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1인 가구 560만 세대, 전체 인구의 28.6%가 혼자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싱글 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혼자 사는 삶이 새로운 삶의 형태로 자리 잡아가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. 돈 관리, 소비 습관, 요리, 인간관계, 노후 대비 등등을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좋은 책을 밑줄 치며 읽고 또 읽어보면서 그 감동받은 그런 내용의 밑줄도 긋고 또 읽은 내용을 가지고 사색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 보면은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혼자 사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든 것을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면서 여러분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봅시다.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버지 황선만. 나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다. 논 800평, 밭 500평 짓는 빈농이었다. 그런데 네 남매 손색 없이 키워내셨다. 어린 시절 가난한 부모를 원망도 하였는데 남매를 키우는 부록을 넘기고 60주를 넘긴 나의 처지는 여러 가지로 내 한 몸 지탱하기도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. 나의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 온몸 던져 희생하셨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 희생했는가? 가족을 위해, 이웃을 위해, 사회를 위해, 국가를 위해 그 무엇을 위해서도 살아오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의 욕망에 따라 철없이 살아온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. 이제 모든 헛된 욕망 버리고 최소한 나 자신이 짐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겠다. 작은 용기 세워서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찐팬 여러분들이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